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내용에는 제1회 시네타운 19 썬더 참석자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으니 썬더 후기 청취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30분 이후부터 들으시면 바로 본 내용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차다고 청취자가 말씀해 주시는 방송, 시네타운 19 제15회 토탈 리콜 편. 오늘은 제목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토탈 리콜 편. 왜 오늘 제목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게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토탈 리콜 편 부제 공처가 라이즈 번개 얘기나 합시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토탈 리콜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사람이 네. 이게 살게 마련이라는 게 네. 정말 할 얘기 없다 싶은데 네. 마침 또 정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방송은 1시간 꾸려지네요. 아니 밤에 혼자 보러 갔다 왔는데 보고 나가지고 이걸로 1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1시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10분만 얘기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50분어치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저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컬투쇼와 컬투쇼 맡고 있는 이재익 PD입니다. 저는 에어트림님이 그러셨네요. 김은종 PD 자기 소개할 때 자꾸 웃으시면 안 된다고, 당당해져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희망상 변길섭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불꽃테란 변길섭. 정말 희망 불꽃. 예명으로 김영환님이죠. 정말. 그거 설명해 주셔야죠. 왜 김영환이냐. 깊은 사과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정모를 했는데 제가 이제 메일을 발송을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썬더에 당첨이 되셨다고 그 민들레 영토 뒤에 있는 바람산으로 오시라고 메일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지메일 계정을 만들 때 이름을 김영화라고 했어요. 네. 김영화가 그 이유는 뭐야? 뭐예요? 그냥 영화 거니까 영화라고 하자. 아니 시네타운 그러니까 영화라고 19이니까 하자. 김영화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진짜 이름이기에는 좀 너무 그렇고 또 그렇다고 또 무슨 별명이기에는 또 진짜 이름 같고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저희 그 썬더에 변길섭 말고 프로게이머 중에 진 영화라고 있거든요. 영화 같은 게임을 펼치는 진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야. 우리 의심하셨을 거야. 변길섭. 아니 그래서 그 저희 썬더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재익, 이승훈, 김은종 이렇게 세 명의 PD가 진행을 하는데 메일이 김영화 PD였던 거야. 그게 김무비나 김신혜였다면 그냥 셋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지. 했겠는데. 아니 저라고 했겠죠. 김씨니까. 근데 하필 김영화라고 와가지고 그 중에 어떤 그 한 분께서는 굉장히 집에서 걱정을 하셨대요. 너 혹시 어떤 피지를 사칭하는 어떤 나쁜 놈들에게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안고 나도 오셨다고. 그 얘기할 때 들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직장 동료분이랑 같이 오신 여자분이 걱정을 했더니 그 동료분께서 걱정하지 마라. 아닌 것 같다라고 위로까지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무비로 바꾸세요. 김무비. 알겠습니다. 어쨌든 깊은 사과드리고요. 그날의 그 번개에 대해서 일단 이재익 PD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줄거리를 요약하는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저 시네타운 19 제 1차라고 말하는 이유는 2차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차라고 2차 말하는 꼭 겁니다. 해야 돼. 네, 1차 정기 모임 썬더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모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8월 17일 금요일 신촌에 있는 바람산이라는 묘한 분위기를 가진 복고풍 분위기를 가진 술집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거행되었고 참여 멤버는 자행되었어. 참여 멤버는 우리 새 PD를 비롯해서 그 다음 이름을 다 부르기 좀 그렇고. 이름을 다 불러드리는 게 맞죠? 그래. 못 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불참한 사람. 내가 부를게요. 여자 이름 제가 다 기억해요. 여자 이름 불러서 남자 이름 제가 부를게요. 네, 김예수님 있었고. 이예수 사람아. 그 사람 이신진가 그럼? 저수자스님. 이예수님, 이신지님, 네.
안 뭐였죠? 안윤진님인가 이랬는데 그분은 안윤지님. 하여튼 이름은 말씀 못 드렸고 안지윤님, 안지윤님. 아이디가 시커멍이라고 시커멍님. 쓰시더라고요. 예, 안지윤님 시커멍님. 이렇게 세 분 있었고 남자분은 최지웅님, 김재훈 그다음에 차장님. 김재훈 차장님 꼭 차장님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차장님. 5분의 그 청취자라고 해야겠죠? 네. 유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 저희, 네. 청취자분들이 안 모여주셨습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 오신 끝까지 분- 미련을 네. 가지신 이승훈 PD가 명단 불러주세요. 예, 안 오신 분 일단 명단은 아니 어떻게 온다고 그러고 안 오실 수가 있어. 마틴정님, 마틴정님 안 오셨어요. 마린정님 네. 안 오셨고요. 그다음에 그 누구지 뚜야뚜야님. 아니, 근데 요 뚜야뚜야님은 저한테 이제 미리 불참하겠다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뚜야뚜야님과 이제 괜찮습니다. 남편을 같이 초대드렸는데 음. 요 두 분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셨고요. 그다음에 유재혁 과장님과 함께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혼자 결국 오시기로 했던 홍지영 씨. 유재혁 과장님의 부하 직원 홍지영님. 수지 컨셉 아니 중요한 건 수지 컨셉이야. 수지 컨셉으로 오기로 했던 그날 수지가 오긴 왔어요. 우리였나요? 그날 수지가 오긴 왔어요. 지저스리님이 수지 컨셉이시더라고요. 이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아니, 수지가 왔는데 스크린 밖으로 우리 나왔다. 홍지영님이 약간 부담을 느끼셨나 봐. 아. 수지 컨셉에. 어쨌든 이렇게 아니 네 부담 분께서 느끼지 말고 2차 때는 꼭 오세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불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쉬웠는데. 속상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차장님 때문에 김 그날의 차장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김 차장님이었어요. 빵빵 터져. 아 정말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의 대표 김재훈 차장님. 아, 바람산에서 1차를 늦은 네. 심야까지 진행을 하다가 네. 그 앞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왜 거길 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사실 갈 필요가 없었던 곳인데 와라와라였나요? 뭐 하여튼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발 다음부터는 바람산에서 끝냅시다. 거길 왜가 갔다가 알아라 가가지고. 그다음 3초로 또 어디 알 수 없는 또 술집에 갔다가 노래방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정모가 끝난 시간은 새벽 3시 40분경이었던 걸로 제가 아. 기억합니다. 와우. 아 그러니까 잠깐만 와라와라 다음에 노래방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한 군데 더 갔어요. 아 이건 또 끊어지네. 당신들 이러다가 알코올 집에 와? 아니 저는 압니다. 저는 어딘지 아는데. 아니 진짜? 김은종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아니 와라와라에서 당신은 그냥 이예수랑 얘기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당신의 아니라 모든 기억은 다 토탈리 코리아지. 와라와라에서 바로 노래방 아니었나요? No. 그 갔어요. 사이에 술집이 있나요? 가서 맛있는 뭐 칵테일주 마시면서 또 신나게 당신이 수박, 얘기했다고. 수박주를 마시면서. 아 정말 이것이야말로 메멘토인가요? 이것이야말로 토탈리 코리아예요. 지금 이게 토탈리콜 얘기라고 해두죠. 아 근데 정말 저는 김재훈 차장님 때문에 빵 터진 게 저희가 한 1시간 열을 폭탄주를 말면서 즐겁게 영화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김재훈 차장님이 본인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 CCM 빌딩에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저희 SBS가 바로 그 옆에 있었다고. 그랬더니 김재훈 차장님이 아니 세 분 SBS 직원이었어요? 거기서도 시작됐어요. 김재훈 과정을 정말 불꽃 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빵 터져. 빵빵 터지고. 아니 1시간 동안 폭탄주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저희 방송은 계속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날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다시 봤더니 우리가 과연 그 시네타운 19 정모를 한 건지 드라이 피니시 맥주 동호회였는지 맥주를 30몇 병을 먹었어요. 아니 우리가. 최근 3년 사이에 난 그렇게 많은 맥주병과 소주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그러니까.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바람사는 그걸 안 치워줘. 아니 그리고 근데 바람산 그래서 일부러 테이블이 큰 거예요. 테이블이 졸라 크잖아. 와 치우질 않아. 근데 제일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난 바람산에서 20만 원 나온 거 처음이야. 거기서 어떻게 20만 원이 나와? 그 이후에 20만 원 더 나왔어요. 아니 근데 바람산에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와라와라나 이런 데 비싸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바람산에서 20만 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대미문이야. 와라와라도 비싼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니 바람산과 비교하면. 바람산과 비교. 아니 근데 바람산의 분위기가 90년대 정말 저희 중반 무슨 추억 만들기 이런 분위기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우 사이 여기서 뭐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그래. 분위기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세지도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맛이야. 케찹조차도 심지어. 이거 소세지가 말이 안 돼. 아니 요즘은 감자튀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좋았던 건 저희가 그 폭탄주를 시작해서 폭탄주를 끝을 냈어요. 바람산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수백 잔의 폭탄주 느낌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돌렸는데 사실 그렇게 폭탄주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힘든데 여자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거절하지 않고 빼지 않으셔요. 다 훌륭하신 마셔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총평부터 미리 하자면 정말 인터넷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정기 모임 중에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즐겁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정모를 처음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처음 해봐가지고 아니 이렇게 즐거울 수는 없어요. 나 너무 웃겼어. 이것보다 더 즐거운 정모가 있다면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리콜사가 심어준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속은 거짓말.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청취자를 위해서 이렇게 청취자들 고맙다는 의미로 나갔는데 우리만 즐기고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살짝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그 나오신 면면들이 너무 다 지적이시고 너무나 저 애티튜드도 너무 좋으시고 예의 이래도 되나 바르시고 싶어. 일단 그 먼저 남자분들 얘기를 한 최지훈 과장님 얘기를 하자면 최지훈 차장님. 김재훈 차장님이고 김재훈 차장님, 최지훈. 최지훈도 차장 그분도 차장님이었어. 최지웅은 과장님인가? 과장님이실 직급을 거예요. 안 근데 최지훈 씨를 얘기를 하자면 최지웅님은 정말 침착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대표로 디지털 일하고 나오셨어요. 계신 침착하고 그리고 아주 용모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그리고 정말 끝까지 남겨주셔서 마지막 제가 택시 타는 걸 보고 가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우리 분이에요. 그 최지웅님이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인데 메일을 주셨어요. 최지웅님이 본인이 자기가 수미성간의 그 마지막에 사실 이 최지웅님이 제일 먼저 왔죠. 제일 먼저 오셔서 마지막 택시 태워서 다 보내는 것까지 하셨다고 본인이 메일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최지웅님이 정말 감사한 게 그때 우리가 바람산에서 얘기할 때 인셉션 가지고서 뭐 대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참 나눴잖아요. 그 대사가 과연 뭐였냐. 굳이 이걸 또 찾으셔가지고 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꿈속에서의 대화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래요. 그거는 장인어른인데 아버지라고 나오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장인어른이라고 얘기한 건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장인어른하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딴 거야. 맞아. 이거 아버지 맞아. 아들, 친아버지 맞아. 그리고 제가 말한 데서 이 대사예요. 제가 궁금했던 데서는 이 대사예요. 요거죠. 모리스 피셔와 로버트 피셔 사이에 That's right. 저희는 부자 사이가 맞습니다. 그래서요. 로버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서 실망하셨죠. 그랬더니 그 모리스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네가 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망했다. 그 대사예요. 이거. 제가 감동받은 대사. 그 대사였어요. 그런 대사가 나오는 작품들이 또 있어요. 그 H2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H2라는 만화에 보면 이렇게 약간 악당처럼 나오는 상대편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한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투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만큼은 딴 자식은 몰라. 너한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 네가 나랑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죠. 나처럼 되지 마라. 근데 그런 데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2회 방영된 그 다섯 손가락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아저씨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기를 최지웅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끝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김재훈 차장님. 구로 디지털 단지 보배세요. 이분은 정말. 동물농장의 진정한 팬. 이분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명 깊었던 일화 한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들어가자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김은정 PD가 그 정모를 하면서 공지를 미리 했던 게 그 바람산에 들어오면서 자짜시라고 외쳐달라고 그렇게 외쳐달라고 이제 암호처럼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일이 들어가면서 깨져서 자짜시라는 부분이 잣짠만 깨졌어. 정말 이건 너무 묘하지 않아요? 잣짠만 깨졌어. 깨졌을 우리가 때 그 보통 한문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한문처럼 보이고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 부분만 깨지냐고 이거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고의로 이 부분을 암호화시켜 숨겨진 건 줄 알고 이거를 중국어 해독기로 돌려봤다는 거지. 이런 분이에요. 참고로 컴퓨터 전문가십니다. 예. 컴퓨터 전문가셔서 각종 암호 해독기를 돌리고. 그런데 참 그래가지고 최지웅님은 먼저 오셨기 때문에 자짜를 못 외치셨고 우리 차장님하고 또 우리 시커먼님은 같이 오셔서 이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못 외치셨고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에 저희가 한마디 하시죠 했을 때 자짜를 외치면 우리는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센스 있는 우리 지저슬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자짜를 외치셔서 상품을 획득하셨죠. 저희가 그때 김은정 PD랑 저랑 그 K-팝 스타 예선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예선을 여기 심사를 하면 심사비가 소정에 나옵니다. 한 10만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10,000원씩 각출을 해서 드렸죠. 또 이승우 PD까지 모아서 3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센스가 난 그렇게 있으실 줄은 정말 들어오면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사오셨어요. 심지어 베스킨 라빈스 제일 큰 거, 이만한 거 파인트인가? 파인트는 조금만 아니야, 거고. 엄청 큰 거. 하프갤런? 하프갤런. 야, 원래 술 먹으면 아이스크림 달달한 거 땡기잖아. 참 센스 있으시더라고. 먼저 이예수님 얘기가 나서 먼저 하자면 저는 참 이 대학교 후배 중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후배를 보면 참 오랜만에 했어요. 알고 보니 이제 같은 대학교 후배였는데 저랑 김은정 PD 후배였는데 심지어 거의 뭐 반경이 1km 바운더리 안에서 거의 그렇죠. 비슷한 단대. 비슷한 거의 그 활동 방송이 비슷한 단대. 아마 근데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녔을 때는 만무하고 같은 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은정 PD 캠퍼스가. 정말 그 단아한 용모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생각할 때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그렇지. 거기 부합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중학교 교사, 미모에. 아니 근데 그 처음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승훈 PD가 이제 갑자기 거기서 주인 아주머니 오시더니 여기 이승훈 씨 계세요 그러는 거야. 이 바람산이랑 가게는 정말 무슨 90년대 중반의 가게 느낌이야.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 아니 요즘 핸드폰 세상에 카운터로 전화 와서 저기 이승훈 씨 계시면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승훈 PD가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정중한 목소리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늦는데 가도 될까요? 정말 이 그 예의 바름과 어떤 그 이분의 그 천사 같은 품성은 제가 뒤에 또 소개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천인 공노할 놈이 된 에피소드. 아니야 그 에피소드는 소개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는 에피소드를 해주세요. 우리 시커멍님, 우리 시커멍님 같은 김 경우는 차장님의 그 함께 오셨던 같이 오셨어요. 저는 정말? 직장 생활을 제가 올해로 이제 연수로 12년 차인데 단원학원데 제가 다녀본 직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여자 후배 사원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여자 후배 사원이야. 정말. 아니 누가 정모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후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욕먹어. 야 그런 후배가 어딨냐 이러고 지원하지 욕먹어. 말라고. 친동생도 그렇게 하지. 친동생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죠. 개무시하지. 개무시해. 친동생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말 연인이 아니고 이성 간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배려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그 이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 얘기한 건 그분의 그 아이스크림까지 사가지고 온 그 친절함까지 더해져서 칭찬을 한 거지만 우리 안지윤 씨도 외모가 출중하셨어요. 아니 세 분 다 아주 뭐 외모가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난 정말 이 그 정모에 참여하지 않은 남자분들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마틴 정님 큰 실수하신 겁니다. 특히 그 솔로 분들이라면 세 분 다 미혼이셨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미혼이셨던 건 확실하니까 정말 우리 남자 청취자분들 큰 실수하신 거예요. 빅 미스테이크라고 하죠. 정말 당신들은 정말 잠깐만. 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요 시점에서 우리 김 차장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정말 타이밍도 적절하게. 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아니 토탈 리콜 팬이 제일 재밌어. 나 원래 저거 이거 핸드폰 안 열어놓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녹음한 이 시점에 지금 메일을 주셨어요. 우리 저 구로 디지털 단지의 보배 김재훈 차장님께서 안녕하세요 가리온입니다. 가리온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가리온. 게임 좀 하실 것 같은 느낌. 정말 재미있는 썬더였습니다. 악동 같은 이재익 PD님과 악동 잘생긴 악당이라고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 악동 잘생긴 이승훈 PD님. 아니 김재훈 차장님은 저를 더 저희 외모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는데 이분만큼 잘생긴 이승훈 PD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박이네. 정말 재미있는 프로 동물농장 PD였던 김은정 PD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아쉽긴 했지만 앞으로도 잘 꾸려주세요. 화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차장님.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짜 실시간이야. 우리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나 봐. 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건 가상현실이야. 이건 가상현실이야. 토탈 리콜이야 지금. 우리 리콜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착하셨던 분이 이신진님. 이신진님. 이신진님은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렸는데 그 저한테 본인이 직접 찍으신 그 정모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게시판에? 네, 올려주세요. 게시판엔 못 올리고. 어디다 올리죠 이거를? 그냥 우리 메일에 올려놓고 우리 메일로 보는 거지 뭘. 누가 아니 최지용님이 좀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좀. 진짜 잘 나왔어요. 사진 잘 나오셨고. 일단은 저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날 오셨던 분들에게 좀 나눠드릴 테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이신진님은 정말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일단 의류학과를 나오신 분들께 패션 센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패셔너블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패셔너블하시고. 그리고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남자 청취자분들 안 나오신 거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럼요. 정말 큰 실수한 빅 거예요. 미스테이크. 진짜 큰 실수한 거고. 그리고 그날 정모가 그렇게 술자리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새벽 2시에. 저는 튀었고요. 죄송합니다. 튀었고 노래방까지 가서 있었는데 정말 난 이 세 분이 사람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뛰어다니는데 정말 우리 김 차장님은 끝까지 노래방 가셔서도 노래방 가장 큰 벤치에 대자로 누우셔서 주무시는 센스. 일자 아니요 대자가 아니고 일자. 그리고 일자로 누워서 미모의 여자 그 교사이신 이예수님은 교사를 사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잘 놀아서. 게다가 하필이면 또 윤리교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윤리교사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도 집에 안 가시고 이신진님은 먼저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에 올 때부터 자기 통금이 있다고 부모님이랑 사신다고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늦게까지 계시다가 그건 통금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돼서 가신 거죠.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진짜 최고의 번개랄까. 정말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를 불렀는데 그때 네. 정말 가사가 절절히 와닿는 그런 제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일어나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2차 번개 언제 하지? 그래서 저희가 뭐 시사회를 한번 좀 준비를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아니 쉽게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요? 제가 맥스무비에서 예매권을 어떻게 좀 땡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영화사야 맥스무비. 네, 맥스무비에서 영화 예매권을 땡기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10장 뭐 15장 이렇게 마련을 해서 2차 번개식으로 해서 영화를 한 5시 그러니까 좀 일찍 조퇴가 가능하신 분만 가능하겠죠. 일찍 뭐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영화 보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늦게 뭐 맥주 한 잔 먹는 자리에 오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마틴 정님 다음번에 꼭 오세요. 진짜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우실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그리고 게 심지어 아니 그런 분도 있었어요. 성함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일날 신청을 해줬어 번개를. 근데 우리가 인원이 꽉 차서 죄송한데 못 모시 김종길님이다. 영화 공부하시는데 온다고 그래서 좀 어렵다. 두려웠지만 어쨌든 김종길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당일이라서 저희가 죄송한데 못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모셨지. 진짜. 아쉽네요, 진짜. 지금 이승훈 PD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저는 100% 만족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하면 말이 안 돼요. 완벽했어요. 그런가? 사실 좀 부족한 것도 있어야지. 또 뭐 많이 와도 많이 온 것대로 좋았겠지만 전 정말 그날 모임은 뭐 하나 더 하거나 뺄 것이 없는 모임이었다. 아니 뭐 최고였어요. 그 자체로 완벽한 모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여지껏 영화 소개를 하면서 영화에 대해 이렇게 극찬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영화가 이 별 5개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전 과감하게 오늘 정모에 대해서 별 5개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별 5개짜리 썬더죠. 우리 정말. 썬더는 별 우리 5개짜리 썬더야. 별 5개짜리.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도 지금 후기를 올리셨지만 또 후기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이렇게 재밌었나? 그러니까 아니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만 재밌었던 것 같아. 왜냐면 다른 분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 우리는 되게 잡놈이야. 나 진짜 창피했어. 제가 그때 노래방에서 기억나는 건 그 여자분들과 함께 얼싸안고 노래 불렀던 기억밖에 없는데 혹시 그게 실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마치 공연장 클라이막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었는데 나 혼자만의 감동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우려도 들고.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별 2개짜리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걱정돼요. 뭐 이런 놈들이다 이러고 지금 안 듣고 계실 수 있어 이제. 아메리칸 파이 편까지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들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그 청취층이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듣고 있는 줄 깜짝 진짜? 놀랐어요. 정말 이거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저희 청취층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나와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행자보다 청취자의 수준이 높은 몇 안 되는 방송이에요. 거의 유일한 방송이죠. 보통은 진행자들이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지. 진행자들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고 이런 분인데 우리는 맞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아니 김 차장님도 영화를 정말 많이 보셨더라고요. 요즘도 보통 직장 생활하시면서 일주일에 2편에 3편 본다는데 그것도 심지어 나 눈물농장 다 챙겨 보시면서 난 요즘 여기 사는 영화 빼고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 보는 것도 겨우겨우 보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존경스러워. 오늘 방송 번개 참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럼 앞에 부분 건너뛰고 들으셨으면 되죠. 뭐 영화 얘기 나올 때부터 들으세요. 근데 또 하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번개는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대로 좀 다각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만큼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또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키스를 했는데 너무 그 키스가 완벽해서 다시 키스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가 액션을 찍었는데 물론 또 하지만 그래도 액션 영화는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 차라리 다음번에 그냥 코미디나 멜로를 찍고 싶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시사회도 이렇게 곁들인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좀 조퇴가 가능하니까 5시쯤에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5시부터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7시 반 뭐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실 분들 퇴근하고 오실 분들은 그때 오시고 5시에 오시는 게 가능한 분들은 5시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여고생 청취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성년자분들은 그 술자리 못 부르는 게 영화 보고 이제 밥 먹고 보내드리면 되죠. 아하. 영화 보고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보고 7시에 영화 끝나요. 근데 저도 그 독자와의 만남 뭐 팬들과의 만남 이런 거 가끔 하는데 하면 고등학생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제가 좀 글을 유치하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새마을식당 같은 데 가요. 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콜라 같은 거 주고 어른으로 소주 마시고 그렇게 마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남자 고등학생들도 많아요.
아 그래 여고생은 남고 많은 게- 나는 많아. 여태가 여고생밖에 못 봤어. 남자 고등학생들은 그냥 좀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저희 안 할게요. 눈 깔고 있을게요. 네, 무서워요, 굉장히 그냥. 그 남자 고등학생들도 많고 남자 대학생들도 많고 뭐 예를 남자 들면은 중학생만큼 무섭진 않지만 뭐. 우리 뭐 김수현님 같은 분들. 김수현님. 김수현님 누구시냐면 이승훈 PD 목소리 때문에 MP3를 빨리 돌리려 3배속으로 된다는. 돌리시는 또 꼴레오네님. 또 네. 꼴레오네님. 방송 최초로 삐지를 깔아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고. 깔았어요. 까셨나요? 편집하면서 깔았어요. 까셨나요? 까셨어요? 대부분 깔았어요. 이분이 참고로 에러 영화 한 편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라이언 일병과 하기. 그러면서 에어트림님도 에로 영화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재익 PD님 특집할 때 목포는 항구다와 함께 목표는 형부다도 다뤄주세요. 목표는 형부다. 타겟은 형부다. 목표는 형부다. 아, 진짜 대박이다. 목표도 정보다. 이미 이메일 속에 들어간 네, 거예요. 이메일 소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 하나만 더 정모가 네. 어떤. 정모 아이디어를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살짝 좋은 게 있으면 아이, 우리 생각 못한 게 너무 있으니까 좋죠. 뭐 너무 좋죠. 다 같이 모여서 때로 햄버거를 먹자든지 뭐 아, 이런 식의 좋죠. 아이디어들 많이 오케이. 올려주시기 저기 바랍니다. 뭐야, 그거 메일 주소 한 번만 네. 일러주세요.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영어죠. 시네타운 숫자로 19 네. 골뱅이 gmail.com. 번개 이후 청취자가 5명이 줄었을 수 있는 방송. 가슴이 너무 쓰리네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김수현님이 그 썬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기대해 주셨네요. 썬더는 한마디로 요절복통이었겠죠. 요절복통이었어요. 요절복통. 요절복탕 복탕이 요절복탕 플러스 광란의 노래방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최고예요. 요절복통. 요절복통 플러스 광란의 노래방. 저는 미친 폭탄주 드라이 피니시 동호회 이렇게. 우리 D 동호회 이름 D로. 저는 활용점정이라고 하겠어요. 아.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였는데 거기 김재훈 차장님이 점을 찍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화 제목으로 할게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 제목으로. 영화 제목 아, 좋습니다. 김수현님이 PS로 재밌는 대학교 중에 치킨 대학이 있대요. 네. 우리 대학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무슨 치킨 체인점에서 만든 BBQ 대학교가 치킨에서 있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저쪽 어. 경기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킨 대학 나오면 치대생이라죠. 헐. 헐. 보내주셨고요. 최민정 양.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아마 여고생이신 것 같아요. 여고생 진짜 많다니까요.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데 여고생이 듣기에는 조금 19금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조금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또 메일 소개는 다 하신 건가요? 예, 메일은 일단 그럼 아이튠즈 리뷰 소개해 주시죠. 이제 네. 아이튠즈 리뷰입니다. 대북님께서 독서실 총무입니다. 매일 새벽 독서실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매주 기다립니다. 영화 볼 시간이 없지만 시네타운 19을 통해서 직접 보지 않아도 본 것 같네요. 최고의 했네 잔네 화이팅. 최고의 칭찬이다. 영화를 보지 않아도 본 것 같은 이 느낌. 저는 그 여고생이 올린 여고생이 듣기엔 좀 모한 감이 있네요가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유기농이 조아님 살아있네. 딸 드립 좀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아메리칸 파이를 하다니 크크크크크 요절복통했네요. 아메리칸 파이는 근데 좋은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그때 팟빵. 김혜수 특집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뜬금없을 정말 뻔했죠, 정말. 큰 실수야 정말. 자, 그리고 팟빵 리뷰입니다. 한 번 듣고 마는 방송이 아니라 이 팟빵이란 사람이 보낸 거예요. 팟빵 리뷰. 아니 팟빵 리뷰, 팟빵 있는 리뷰에 밑에 아이디 잔내자서님이. 한번 듣고 아이디야. 네. 한 번 듣고 많은 방송이 아니라 다운받아 듣고 또 듣는 방송. 세 분 PD의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장가치 있는 방송. 듣다 보면 친구가 되는 방송. 흔히 부모님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친구 잘못 만나서 보통 저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찾아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친구였구나. 정말 정모의 흐뭇한 기억으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또 이게 지금 저 토니 스콧 감독이 네. 또 연예계에서 자살을 담당. 하셨다는 지금 거의 자살로 거의 네네. 자살하셨어요. 그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살로 지금 뇌종양 때문에 자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뇌종양이 근데 뭐 수술 불가 지점에 있어서 예. 굉장히 본인이 좌절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뇌종양이면 또 뇌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분들은 똑똑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자기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뇌에 병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뭐 못 걷는다든지 이런 건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뇌가 망가지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주변에 민폐 끼치고 이러는 거를 자기 스스로 참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컨대 뭐 다리가 뭐 골절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메가폰을 잡으셨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비주얼 감독보다는 드라마나 사건이 짜임새끼에 짜는 감독을 더 좋아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스콧 감독은 인정할 만한 엄청난 너무 비주얼을 가지고 큰 영화를 잘 있기 찍는 때문에 사람, 큰 영화를 잘 찍는 사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소중한 보물이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분의 그 작품들을 좀 읊어주시죠. 네. 어떤 작품들이 탑건, 참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폭풍의 질주죠. 폭풍의 질주죠 그거죠. 탐 크루즈 니콜 키드만이 만나는 계기가 레이싱 그렇지. 영화죠. 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크림슨 타이드, 트루 로맨스, 더 팬, 스파이 게임. 뭐냐 대표작만 읊어도 이 정도예요.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네. 유명한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굿 와이프인가요? 네, 제가 미드 시리즈에 추천해드렸던 거. 그거를 또 제작을 하셔서 네. 아주 그리고 빅 언스토퍼블이라고 또 히트를 영화가 네, 있었어요. 지금 하고 계시고 네. 탑건 2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 탑건 2를 준비. 안타깝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읊은 것만 봐도 끝이지 뭐. 끝이죠. 이 중에 한 개만 했어도 사실은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는 영화 감독인데.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빠졌나요.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영화도 좋았어요. 라스트 보이스카우트 있죠. 그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브루스 윌리스 정말- 나오는 거. 브루스 윌리스가 정말 한창 날릴 때죠. 좋을 때죠.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재밌었는데.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당황했을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그 시네타운 19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동생이 네. 형제죠. 형제 감독 중에서 말하자면은 약간 가장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형제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한 동생이 뭐 제작을 하면 형이 디렉팅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영화들을 남겼죠. 그렇죠. 각자 그냥 영화를 만들어. 그리고 중간에 뭐 남매로 바뀌거나 이런 일 없이 끝까지 형제로 남았죠. 네. 지금은 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니 우애가 좋다는 뜻이에요. 아니 남매가 우애가 좋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하도 본인을 지금 저는 하도 여동생이랑 분위기잖아 싸워서.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여동생이랑 싸울 수 있는데 진짜. 남동생이었는데 여동생이 된 애랑 안 싸울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정말 아니 근데 여동생이 된 게 아니고 누나가 누나가 된 된 거예요. 누나가 거죠? 된 거죠 사실은. 정확하신 분이야. 디테일에 강해 역시. 레리에서 라나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30분 동안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토탈 리콜 할 얘기 없었는데 30분 동안 계속 딴 얘기했는데 사실 번개 참가 안 하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재미없는 그러니까. 줄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 그럼 왜 자꾸 재미없다고 그래? 내가 듣기엔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영화 얘기보다 훨씬 재밌을 것 아니 같은데. 왜냐면 캐릭터를 우린 캐릭터라니까 너무 웃긴데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에 안 웃기실 수 있어요. 그 캐릭터가 궁금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재미없는데 이거 궁금하다. 다음 번개에 꼭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진 분들과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오셔서 참. 함께 즐겼다. 아까 저희가 신나게 희망사항 즐겼다. 변길성이다 그래서 빵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진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랬냐면은 우리 김재원 차장님이 또 한참 술을 먹다가 저에게 네 요즘 변길섭 씨는 잘 계시나요? 정말 변길섭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 그 테이블에서 동시에 불꽃 테란이 외쳐지더라고요. 그럼요. 다들 그 저기 2002년 네이트배에서 우승한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 불꽃 테란 다들 아시는 변길섭. 분들 빵 터졌습니다 정말. 김 차장님. 너무 구로의 웃겼어요. 보물.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토탈 리콜. 저 줄거리 소개 이재 PD님 간단히 해주시죠. 네, 뭐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복잡한 영화라고 많이 하지만 퀘이드라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네. 자꾸 이상한 꿈과 환상에 시달립니다. 네. 자기가 어떤 그 말하자면 자기 전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랑 전혀 다른 네.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장면들 네. 그리고 시달리다가 우연히 어떤 기억을 이렇게 조종해 준다는 리콜사라는 것을 알게 네. 돼서 리콜 회사 네. 그 리콜 회사에 가가지고 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서비스를 받게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이 이거는 지금 오리지널이 아니라 제가 어제 본 그 네.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그 스파이로 몰리게 되면서 말하자면 난데없는 그런 총격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거대한 음모에 이제 한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드가 자기가 꿈속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를 또 정말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파트너가 돼서 또 같은 동조자들과 함께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진실 또 지금 그 미래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과 맞서면서 그 어둠의 진실을 파헤친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 되겠습니다. 감독이 영국을 싫어하나 봐요. 그레이트 그러니까요. 브리튼이라고 대놓고 까더라고. 대놓고 까더라고요. 영국을 왜 이렇게 싫어하지? 영국 좋은데. 김민정 PD님 뭐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 좀 간단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깜짝 놀란 게 너무 달라가지고 이 많이 정도 다르죠. 많이 다를 다르죠. 줄은 몰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배경이 우주가 아니고요 지구입니다. 배경이 네. 지구예요. 화성을 안 가죠. 화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그냥 지구 화성 얘기는 끝과 잠깐 지구 언급을 끝. 하죠. 그러니까 지구에 말하자면 영국 쪽의 한 부분과 호주 쪽의 한 부분하고 양쪽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구가 다 멸망하고. 그렇지. 그 둘 사이에 더 4이라는 말하자면 통로가 있고
네. 근데 너무 일단 설정이 그 달라서 설정은 전 좋았어요. 저는 그거는 그거 말하자면 나중에 다시 그렇죠. 얘기하겠지만 참신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너무 설정이 바뀌어버려서 일단 깜짝 놀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옛날 원작을 내가 너무 재밌게 봤나? 일단 악당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악당이 너무 단선적이어가지고 악당이 진짜 좀 매력이 있고 악당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상은 정말 매력도 없고 정말 싸움도 못하고 말하는 또리 장군에나 나올 법한 악당이죠.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무성하게 만들었어 캐릭터를. 또리 장군에 나올 그 악당이에요. 너무 무성하게 만들었어 캐릭터. 다리에 털 나고 머리에 뿔 나고 어. 그러니까 진짜 그게 바로 또래 장군에 나올 법한 악당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거기서 맛이 확 가는 거예요.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어제 밤에 보고 돌아올 때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 이게 굳이 이런 영화 할 거면 차라리 한 주 정도 쉬고 또 잠깐 짧게 뭐 미리 얘기를 한다든가 저는 다른 걸 차라리 얘기한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아까 회사 와가지고 잠깐 원작을 또 다시 봤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보다 보니까 또 원작이 촌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새로 옷을 입혀주는 깔끔하게 요즘 말하자면 디지털로 리마스터 하듯이 그렇게 편곡해주는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또 의의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화 보면서 저는 그 액션 장면들로 되게 좋은 장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거기서 그 호버카라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CG가 아니라. 그걸 아까 금방 보고 내려왔는데 그거 보면서 생각보다 그런 나름 정성스럽게 찍은 부분들이 있구나. 저는 너무 CG로 발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호버카 부분을 촬영한 그 메이킹 필름을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그 보고 나서 조금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이승훈 PD는 어제 밤에는 굉장히 기억이 안 좋았어요. 보고 왔어요. 저는 감독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이요. 그리고 영화 감독까지 이제 할 정도라면은 SF 영화를 보통 좋아합니다. SF 사이언스 픽션에 관련된 영화를 대부분 좋아해요. 사이파이 영화를. 근데 이 감독은 SF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탈 리콜 원작 같은 경우에는 그 SF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겉으로 보기에는 원작 토탈 리콜하고 같은 궤도로 쭉 스토리가 흘러가요. 근데 내용을 좀만 살펴보면 SF 영화가 가져야만 하는 이런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냐면 SF 영화는 다른 장르보다 현실성하고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케이퍼 무비가 정의감이 중요하죠. 정의감과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도둑들이기 때문에 정의감과 의리와 명분이 없으면 이게 관객들이 설득이 안 돼요. SF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실에 없는 일이고 이게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지구 가운데 구멍이 뚫렸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관객들이 느끼려면 현실성하고 개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폴이란 게 사실은 폴이 압제의 상징이고 그걸 터트리면은 이쪽이 오스트레일리아 쪽이 해방이 된다고 그러면 독립. 그냥 터트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 안 터트리고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 터트리는지 저는 그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프로메테우스 같은 저는 프로메테우스를 격찬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불친절해요. 불친절한 거는 그래도 괜찮아 SF에서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건 안 되거든요. 그거 터트리면 되는데 왜 안 터트려라는 납득이 안 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새로운 비주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명작으로 꼽는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탈 리콜이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전에 못 봤던 비주얼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상상이죠. 상상을 구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런 비주얼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보면 저거는 제오원소에서 본 장면이었고 저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그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AI에서 본 장면이었고 다 어디서 본 장면 같은 느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잘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뭐 별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SF에 필요한 이거는 이제 보통 SF 영화가 아니라 걸작 SF 영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실존적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철학이 어디 있는가? 이런 있어야 돼요. 실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SF 영화가 필요로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가지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테크니션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SF 영화를 전혀 모르는 채로 SF 영화를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 내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인테리어만 똑같이 해서 들어와 보면 인테리어 똑같네 하지만 살아보면 되게 불편한 거죠. 이런 느낌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승훈 PD랑 거의 99% 비슷한 생각을 어제 밤새 내내 했는데 아침에 그 오리지널 보면서 든 생각이 이번에 내가 어제 봤던 영화는 SF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액션 영화 치고는 썩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물론
아까 얘기한 그런 새로운 지점들은 별로 없어요. 네. 때깔은 되게 좋은데 봤던 때깔들인 거야. 음. 말하자면 그 지점들이 참 상당히 아쉬워요. 근데 자동차 씨는 근데 그럼에도 잘 불구하고 찍었어. 자동차 근데 아까 씨는 자동차 신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잘 찍었어요. 저는 근데 그 자동차 씬은. 씬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CG였던 부분도 있고 아마 실사였던 결합했죠, 부분도 있는 것 실사랑.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물리 엔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속하고 감속, 예를 들면 자동차가 펑 하고 터지면서 뒤집어지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거기 가속하고 감속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처음에 터지면 처음에 관성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최고 속도로 가다가 처박히면서 다시 감속되고 이런 가속과 감속 과정들이 보면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리 엔진 설계가 좀 잘못됐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물리 엔진 공학도들이 물리 엔진의 최고봉으로 꼽는 게 뭐냐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SCV라고 일꾼 있어요. 테란에. 그 일꾼의 가속과 감속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물리 엔진이. 그런 물리 엔진 과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전 자동차 장면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아니 저 물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만약에 제가 지금 정모를 갔다 와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우리 청취자 중에서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4를 지날 때 일단 뭐 핵을 사실 지날 수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설정이니까. 설정이니까 지난다 치고 네. 정말 뭐 엄청난 합금이 있어서 핵을 지난다 치고 핵 부근을 지날 때 말하자면 그 중력이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영화에서. 그거는 제가 알아요. 알아요? 저는 SF 좀- 영화를 이 사람 아주 방송을 위해서 다음번 주 청취자를 위해서 좀 남겨놓으면 좀 안 되겠니? 이건 내가 갈리폴리 찾아낸 거랑 똑같은 지금 편집하겠습니다. 이게 봐.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차가운 지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핵은 당연히 뜨겁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틀이 액체고 외핵이 액체고 내핵이 고체다 이런 개념이 가장 보편적인 개념인데 차가운 지구 개념도 사실은 있거든요. 지구 속이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지구 핵을 관통하는 거를 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이쪽에서 떨어지면 거기 영화에서 나온 대로 중력 전환이 됩니다. 핵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러면 여태까지 떨어지던 속도를 바탕으로 이게 관성이 있잖아요. 속도가. 이 속도를 바탕으로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대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중력에 의해서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공기에 의한 마찰 때문에 계속 똑같이 평행 연구 운동을 못 하니까 점점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지구 핵에 중심에 있겠네요. 딱 서게 된 데는 이게 그 중력 엘리베이터는 좀 다른 건데 이 중력 엘리베이터 이론과 관련된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은 네. 중간에 그렇게 붕 떠 있는 장면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예요. 가능하죠. 마치 우주처럼 중력이 전환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몇 초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떠 있는 장면이 네, 그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그 비행기를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이랑 소련에서는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 훈련을 시킬 때 무중력 훈련을 시킬 때 하는 건데 비행기를 띄우고 공중에 한참 올라간 다음에 엔진을 정지를 시킵니다. 그럼 비행기가 자유낙하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무중력 상태가 돼요. 한 1, 2분간. 그러면 그때가 이제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이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있는 실험이고요.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 도입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4의 동력원이 좀 더 있어야지 그걸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도착하려면. 4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17분 만에 도착을 한다고 돼 있어요. 17분 만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속 12km란 얘기예요. 초속 12km란 얘기는 그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로켓이 필요한 속도가 9.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일단 다 넘기세요. 9.6km를 넘어야 탈출했어요. 그래서 로켓의 보통 속도가 초당 11km로 날아갑니다. 11km를 넘어야 이제 지구 인력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12km란 얘기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보다 폴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좀. 그러니까 매번 어떤 추가 동력이 있어야만 초당 12km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추가 동력은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상할까요? 설정이 틀어진 적도. 아니 저러니까 저 사람이 저 네이버 소리 듣고 이러지. 이승훈 PD님은 모르는 게 없나 봐요. 이런 소리를 듣고 정모에서 정말 이승훈 PD는 네이버인가 봐요. 앞으로 네이버 PD라고 불러야겠어요. 뭐 등등.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정모 얘기로 가네요.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정모 특집회예요. 아까 부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처가 라이즈 번개 얘기 납시다. 이 공처가 라이즈 얘기 잠깐 드릴게요. 공처가 라이즈는 뭐냐면 거기 여자 악당이 케이트 베킨세일이 감독님 부인이잖아요. 졸라 몰랐어. 나 몰랐어. 졸라 오래 나오잖아. 원래 원작에서는 금방 죽어요. 샤론 스톤이. 원작에서는 한 20분 안쪽에 죽어요. 앞부분에 한 끝나요. 시간 안 돼서 죽어요. 30분 만에 죽나 하여튼. 왜 이렇게 오래 부인이야? 나오냐면 공처가 라이즈라니까. 아니 역 자체가 크잖아요. 역이 완전 달라졌는데 뭐 스토리가. 자기 부인이야. 몰랐어. 진짜? 그래서 제가 공처가 라이즈라고. 원래 공처가 아니 리콜이라고 굉장히 하려고 훌륭하신 했는데 감독님인데요? 나 이 영화 별 4개 줘야겠다. 아니 형이랑 동갑이에요.
75년생. 난 뭐 했나? 렌 와이즈만 감독님.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 이 영화에서 가장 말하자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지금 이게 현실인지 리콜사에서 한 건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포인트죠. 생각을 들거든요. 유일한 재미죠. 유일한 재미. 그러니까 유일한 재미이자 그게 전 꼭 살아야 되는 영화라고 보는데 그런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왔어요. 그나마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네. 총을 쏘면 그 흑인 친구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진짜 정말 큰 강점이어야 되는 부분이 유일하게 한 번 나왔는데 그마저도 김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자면 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찍은 게 원작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리콜사의 사장이 들어와서 설득을 하다가 설득을 하다가 진짜 삐질삐질면서 갑자기 이 꿈이라고 했는데 긴장을 했기 때문에 땀을 흘립니다. 그래 땀을 흘리는 거 보고 이게 현실이구나 깨닫고 총을 이제 아놀드가 팡 쏘거든요. 더글라스 케이드가 팡 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우니까 갑자기 총을 쏴요. 근데 여자가 우니까 왜 현실인 걸 눈치를 채냐고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거는 몇 장면에 겹쳐지니까 그 원작을 이 사람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원작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겉보기에는 똑같은 장면을 만든 거예요. 원작에서는 그래. 예를 들면 저 그 처음에 브리튼 들어가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브리튼 들어가는 장면 재밌어. 보면 원작에서는 투윅스 나오는 뚱뚱한 거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열리면서 뭐 투윅스 하다가 얼굴이 열리면서 그걸 터뜨리거든요. 근데 그 여자하고 굉장히 닮은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얼마나 오래 계실 거예요? 투윅스 이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흑인 쪽으로 얼굴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흑인이었다 하면서 이제 페이크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원작을 약간 비튼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원작을 비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땀 대신 눈물로. 친구가 땀을 흘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들 친구가 땀 흘릴 줄 알지? 여자가 운다? 라고 했는데 여자가 우는 게 현실이 되냐고요. 너무 졸라 이상한 거죠. 저단수야. 그러니까 그리고 비틀었는데 너무 저단수로 비틀었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원작에서 이제 쿠아토로 나왔고 여기서는 마티아스라고 나오는 게릴라 리더가 있어요. 근데 걔가 왜 게릴라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정체가 감춰져 있었냐면 사실 원작에서는 어떤 남자 뱃속에 돌연변이로 있잖아요. 돌연변이로 있는데 그 돌연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만 맨날 감춰 있으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걔가 마인드를 읽는 능력이 있어요. 정신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퀘이드 손을 잡고 오픈 유어 마인드, 퀘이드 오픈 유어 마인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고 정체가 감춰져 있다는 이 설정이 지켜지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리더일 이유도 없고 정체가 감춰질 이유도 별로 없어요. 이상한 그러니까 거죠. 안타깝더라고. 난 그런 장면들이 한 2장면쯤은 나와주고 정말 옴싹옴싹 진짜일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 뻔히 다 그 현실인 줄 아는데 케이트 베킨셀 담요 쓰고 있다고 벗어 던지는 장면은 그건 뭐야 그건 정말. 와이프라서 그래요. 그건 정말 왜 노바질이야. Because she's wife. 현실인 거 다 이미 아는데 뭘 또 무슨 담요까지. 근데 아까 그래.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원작의 그런 시퀀스들을 비끈 시퀀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원작보다 재밌거나 기발한 게 별로 없어. 아니 비꼬려면 다를 뿐이야. 적어도 한 수 위에서 비꼬아야죠. 그냥 디프런트 지금 배러가 아니야. 디퍼런트인데 못해. 더 못한 경우도 대부분 아까 지금 투윅스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원작을 보면은 투윅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서 질문을 여러 개를 하는데 똑같은 대답밖에 못하는 거죠. 얼굴이 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 당시는 얼굴이 파격적인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그 이렇게 장면은 정말 올라가는데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그 당시에 굉장히 쇼킹한 비주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서 기술로 쇼킹한 비주얼이었기 때문에 그 시퀀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영화를 보면 전혀 새롭지 않은 이거 이미 한 테크닉이에요. 10여 년 전부터 이미 10년 많이 전에 나왔던 그런 미션 임파서블에도 나왔던 장면 장면이라고. 가지고 이걸 가지고 놀래키려고 그러면 이건 놀라지도 않죠. 그냥 다를 뿐이고 아니 더 못해졌어. 난 그런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작에서 보면 그게 질문을 여러 개를 입력을 해놨는데 못한다는 이게 납득이 가잖아요. 왜냐면 기계니까. 근데 여기서는 CG인데 그냥 목소리 변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굳이 3데이즈 한 다음에 계속 3데이즈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참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러니까요. 폴 그냥 폭파시키면 끝난다고 한다면 폴이 예를 들면 왜 억압의 상징이고 왜 폴을 폭파시키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이 갑자기 폴이 폭파되니까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날씨가 막 좋아져. 그리고 뭐야? 원작에서 사실 이제 원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작은 사실은 그 B급 영화의 감성에서 출발한 영화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마치 걸작처럼 뭐 준걸작처럼 걸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영화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 폴 배우원 감독이 이걸 찍을 때는 돈 이빠이 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액션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영화에 철학이 생기고 말하자면 이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그 영화가 커져버린 거예요. 찍고 나서. 근데 그 원작을 보면 그런
괜찮은 영화가 될 수 있던 여러 가지 이유 하나가 그 철학도 있고 SF의 그 본령을 따랐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디테일이에요. 그쵸. 원작을 보면 재미있는 디테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이제 퀘이드가 쫓기는 장면에서 혼자 이제 막 자기 비밀을 알아내는 장면에서 생쥐가 막 등장하거든요. 생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어요. 그 시퀀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그런 디테일이 없이 그냥 굵은 선만 축축축 그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SF란 장르를 렌 감독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저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추앙에 맞지 않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이걸 리메이크했다면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 굉장한 영화가 나왔겠죠. 하지만 저는 렌 감독님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피터 베킨세일의 남편이라는 점을 알고 존댓말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라고. 저는 이 영화 보고 또 이제 하나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제 CG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제가 최근에 CG에 대해서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때도 언급을 했지만 CG는 만드는 게 아니고 지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토탈 리콜 때만 해도 CG란 말이 없었고요. 사실은 SFX란 말로 대신했었어요. 스페셜 이펙트. 그건 뭐냐면 CG를 포함한 그 당시 CG 기술이 워낙 발달을 안 하시기도 하지만 CG를 포함한 미니어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폭발 효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를 들면 얼굴이 열리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걸 포함한 건데 어느 날부터 CG 기술이 발달한 다음부터 전부 CG로 도배를 해요. 그러면서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스페셜 이펙트로 돌아가서 CG로 처리해야 되는 건 CG로 처리를 하고 스페셜 이펙트 직접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처리해야 될 건 모형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CG 하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CG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 다시 그러니까 CG는 스페셜 이펙트 안에 포함되는 거죠. SFX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그거보다 똑같은 등치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SFX 개념이 다시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영화 제작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특수효과 하시는 분들 정도환인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수효과 부분이 사실은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CG가 훨씬 더 간단하고 돈만 좀 처바르면 때깔도 훨씬 나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없고 심지어 배우들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라이즈나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CG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량감과 이렇게 절묘한 균형 가속과 감속과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물리학적인 그런 측면을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CG가 아무리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도 이 영화 얘기하면서 저는 근데 또 그 여배우 역할을 얘기하고 싶은데 분명히 여배우들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원작과 비교해 보면 그 이제 와이프로 등장하는 샤론 스톤이 그때 신인 배우였는데 거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한테 또 다른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인데 케이트 베킨세일이 일단 액션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원작을 보면 샤론 스톤은 진짜 우습게 싸우거든요. 허접해요. 허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침대 위에서 가장 좋은 여자는 내가 하고 싶은 여자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여자는 없어. 근데 샤론 스톤 정말 그 토탈 리콜 원작을 보면 침대에서 시작하거든요. 악몽에서 깼는데 샤론 스톤이 그 옆에 있어. 그리고 입을 맞춰주면서 잊으라고 해요. 나 같으면 잊겠어. 샤론 스톤이 잊으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집요한 놈이야. 굉장한 놈이야. 아니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샤론 스톤이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때 그 영화 원작에서 샤론 스톤 아내의 역할은 요부 역할이에요. 분명히. 요부예요. 그리고 샤론 스톤은 분명히 하고 싶은 여자예요. 근데 케이트 베킨세일은 정말 자기 잘라 말하자면 여자.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싸우기 싫은 여자. 최고의 파이터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파이터는 싸우기 싫은 파이터거든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좋은 파이터는 상대방이 싸우기 싫어하는 파이터잖아. 근데 케이트 베킨세일은 정말 저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나겠다. 정말 속된 말로 좆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나 카라노 이후로 심하게 싸우는데 근데 어쨌든 그 여배우들 액션씬만큼은 감독이 작정하고 만들어낸 만큼 잘 만들었어. 잘 찍었고 전작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어요. 근데 그 추격신이 좀 지루해요. 너무 추격을 해. 나 그거 약간 졸리더라고 그 부분에서. 와이프였구나.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그렇죠? 모든 부분이 풀렸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처가 라이즈. 이 근데 부제가 모든 케이트 베킨세일 같은 경우는 그 언더월드만 해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형이 확실하게 서 있는 액션 배우예요. 정말 멋진 배우죠. 잣잣 가겠습니다. 잣잣. 퀘이드와 로리. 그러니까 누구냐면 케이트 베킨세일 하고 잤을까요? 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은종 PD님 어떻게 왜 봐요? 잤죠. 저는 안 잤다고 봐요. 왜 저는 이거 안 잤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기억이 심은 거야 또? 6주라고 그랬죠. 6주도 안 됐다고 했죠. 너랑 나랑 만난 지 6주도 원작에서도 안 됐다고. 6주예요. 6주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 여자는 되게 얘를 혐오하잖아요. 퀘이드를 되게 무시하고 혐오한 남자예요. 자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이 심어졌다는 걸 알아. 그럼 안 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피곤하다고 그러고 먼저 자면 돼요. 자고 있는 여자한테 먼저 하자고 깨우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갖고 저는 앉았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앉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는 걸 표시를 해.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들어봐. 너무 길어 6주는 6일이라면 모르지. 공처가 라이즈. 자기 부인을 딴 남자하고 자는 여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감독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는 걸로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앉았을 때. 오케이. 그 그러니까 피곤해서 나 먼저 잘게 하는 장면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알았어. 전 잤다고 치고 알았어. 자, 요거는 영화 보신 분들이 선택에 맡깁니다. 저는 6주는 버티기엔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퀘이드와 멜리나. 훈련소 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멜리나. 어때요? 잤죠 이건. 잤죠? 저도 잤다고 생각해요. 잤습니다. 없네 여기. 전 이 영화 보고 가장 침묵했던 부분이 자짜시 재미가 없겠다. 이게 근데 나 이 영화 보고 진짜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원작 토탈 리콜에서는 신기한 외계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 영화에서는 딱 한 장면 나오는데 가슴이 3개 달린 여자가 한번 딱 등장을 원작이랑 해요. 똑같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아요. 여기는 너무 없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게 원작에서는 화성의 그 기이한 이 방사능과 이런 걸로 인해서 기형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택시 기사도 이렇게 팔 펴지고 뭐 이런 게 기형들이 맞아요.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가슴 세 개인 여자가 갑자기 갑자기 나오니까 나올 이유가 그냥 없어. 원작을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냥 굵은 줄을 긋듯이 원작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말이 안 게다가 되지. 짜증나게 따라할 거면 제대로 좀 많이나 여러 가지나 좀 보여주든지 짜증나는 디테일하게.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지. 이 기영아가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걸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일 짜증나는 건 그래놓고 불의 지역까지 꼈어요. 원작에서 원작은 불의 지역 안 없어요. 꼈거든요. 원작은 없어요. 실망하셨군요. 네, 실망이 수준이야. 굉장히 실망하셨어. 근데 그쪽 호주 쪽 있잖아요. 말하자면 디스토피아로 그려지는 쪽이. 네. 말하자면은 계속 한자 일본어 간판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오리엔탈 오리엔탈 그거에 많이 기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해. 왜냐하면 영국하고 호주에 나머진 다 멸망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여기저기 짜집기 한 아니, 그러니까 영화일 그거예요. 거예요. 그냥 블레이드 러너 이런 비주얼, 거에서 많이 갖고 온 거야. 블레이드 러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블레이드 러너가 사실은 그 말하자면 디스토피아가 계속 그러니까. 일본 그 간판이 그려져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식 주점들 쫙 근데 늘어서 여기는 있고. 사실 호주인데 누가 봐도 블레이드 러너 갖고 온 거죠. 여기 근데 왜 또 무슨 거기서 노골적으로 일본어라고 하면 블레이드 러너 따라했다고 할까봐 한글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몇 굉장히 장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 여러 개 봤는데. 25라고 그 자동차 폴리스카 거기도 25라는 리콜도 그렇고 난 나오고요. 여러 번 봤는데. 리콜도 리콜이라고 어. 나오고 이게 개연성들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 굳이 그걸 블레이드 러너 따라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그 거지. 리콜 장면은 아마 근데 우리나라 거에만 있을 거예요. 한국판에만 아, 갈아 넣은 끼웠다고 건가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만 그것만 그랬어요. 나라마다 바꿔줄 수 CG 있죠. 작업을 해가지고 몰랐어요, 보면서. 그것만 갈아 끼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사실 유치해. 그게 뭐야 무슨 팬 서비스도 아니고. 그럼 태국에서는 태국말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맞아. 아랍에서 아랍 말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두 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블레이드 러너나 원작 토탈 리콜하고 이게 한 대의 자동차고 나머지 한 대의 자동차가 이번 토탈 리콜이라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한 자동차는 움직이고 한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적절한 비유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만나겠군요. 그 정도만 비슷하군요. 하루에 2번 맞는 시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가슴 3개 달린 여자 같은 경우는 네. 원작에서 굉장히 그 매니아들을 추앙했던 네, 대사가 그럼요. 나와요. 뭐냐면 여자가 이제 그 클럽에 여자를 찾으러 가요. 주인공 케이드가 이제 클럽에 지금 멜리나인가 네, 찾으러 가죠. 찾으러 멜리나를 가요. 찾으러 가. 갔다가 이제 딱 만나는 여자인데 소개시켜줘. 이 여자는 네. 어떠냐고 주인이 가슴 3개 있으니까. 3개나 있으니까. 여자가 딱 뭐라고 하냐면 You seem like looking for something 그래요. 뭔가 굉장한 걸 보고 싶어하처럼 보이는데 딱 그러면서 가슴을 딱 보이는데 조시 3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will wish you had 3 hands 그래요. 아마 손이 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걸 대사가 나오는데 저번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한 대도 안 틀고 나오더라고. 내가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봤거든. 대사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정말 똑같이 대하는데 원작에서는 정말 재밌고 감동까지 약간 했거든요. 그 장면에. 근데 아까 브레이저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임팩트가 일단 떨어졌어요. 브레지어를 하면 안 됐어요. 네. 그 아마 뭐 19금 이런 그것하고 관련된 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거기다 가슴을 까면 등급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관객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아까 그 이승훈 PD가 SF 영화의 몇 가지 본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하나 그 디테일 중에 하나가 그 스타워즈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SF 영화는 미래에 어떤 지점은 어떨까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승훈 PD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 아니 근데 스타워즈를 자꾸 얘기하시는 게 좀 그런데 스타워즈는 그 롱롱 인노 갤럭시 파파웨이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 얘기예요. 어쨌든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말하자면 다른 시공간에 있는 주점을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술집에서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요. 심지어 먹어. 그것도 시퀀스 굉장히 길어요. 내 기억으로 한 3분 4분 되는 시퀀스 동안 노래 한 편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롱롱 어거니까 과거의 음악이죠.
그 몇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음악이 통째로 하나가 다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그 화성에서의 술집이 재밌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뭐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뭐 재밌는 뭐 그런 사람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식의 시퀀스들이 적어요. 적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리고 피아노를 왜 치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피아노 치는 장면도 졸라 이상해. 갑자기 기억을 잃은 애가 갑자기 피아노를 막 쳐. 그게 사실은 뭐 템페스트라고 그 음악은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를 담아서 넣은 거긴 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똥이야 된장이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러니까 짜집기를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온 거야. 그러니까 짜집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미는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겉으로 보기에만 따라서 자동차하고 똑같아. 엔진도 그대로 있고 뭐 근데 창문도 안 열리는 거지 말하자면. 창문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핸들도 없어. 이게 원작이 없었다면 최소한 이렇게까지 욕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원작이 없었다면 그냥 재밌는 액션 영화 같은 아니 근데 정도였지 원작이 없었으면 않았을까. 있을 수가 없는 게 나머지 다 화면들이 다 원작 있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마이너리티. 아하 그런 것들이 있네요. 다른 걸 또 원작이 여러 개인 영화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토탈 리콜을 리메이크한 영화라고 볼 수 없어요. 토탈 리콜과 블레이드 러너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같이 리메이크한 영화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스토리 있을 수 있어요. 렌 와이즈먼 감독한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너 토탈 리콜 해볼래? 근데 너 와이프도 찍을 수 있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SF 영화를 전혀 모르는 건지 찍긴 찍어야 자기 와이프 때문에 무서워서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여기저기 이거 당장 급한 대로 이것저것 본 거예요. 그 가설이 바로바로 찍으신 맞다면 거죠. 이분은 정말 와이즈맨이에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케이트 베키스를 가져간 것만 해도 와이즈맨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급소 갑시다. 너무 뵙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뵙겠다. 그래서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한 최소한 5, 6년 이상 영화를 몇 편 봤던 사람이라면 보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서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보면서. 원작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시간 때우기용으로 액션 영화 한 편 보신다고 보시면 사실은 원작이 있다는 게 제일 큰 급소죠. 리메이크 영화인데 원작이 있다는 게 제일 큰 급소. 자 이승훈 PD.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인쇄술이 좋다고 좋은 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G 잘 만든다고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영화는 이야기가 좋은 영화가 좋은 영화고 책은 좋은 내용이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예요. 인쇄술과 CG는 그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예전에 아바타가 히트를 쳤을 때 이런 신문 사설이 어느 신문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CJD 중에 하나겠죠. CJD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사설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3D 기술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영화 이제 잘 만들기만 하면 우리도 아바타 같은 영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죠. 어이가 없죠.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맛 우유가 바나나 우유가 아니듯이 SF 맛 영화가 SF 영화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그냥 SF 맛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액션 영화죠, 액션 영화. SF 맛 액션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명언집을 읽나? 명언이 그냥 줄줄 나오네. 이승훈 잠원록 조만간 출판될 거 시공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별점 줍시다 별점. 전 2개요. 저 2개요. 전 하나 반 주겠습니다. 뭐 아이고 결정됐네. 그저그런 영화입니다. 예, 안 보셔도 그러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영화고요. 아니 이 정도 된 액션 영화들 많아요. 네. 한 20편도 당장 꼽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된 액션 영화들. 이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다음 주 뭐 이웃 사람 할까요? 뭐 아니면 이웃사람 괜찮아요. 이웃사람. 이웃 사람 개봉하나요? 이웃 사람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하나요? 내일 모레. 이웃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강풀 영화 원작화 원작 영화와 뭐 좀 같이 더불어서 웹툰 얘기도 좀 더불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영화운이 없어. 영화운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영화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요. 그래.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없는 게 아니라 왜 망했나? 이게 웹툰으로서 너무 최적. 하여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번개 참가하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다음 2차 번개도 곧 기획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많은 분들 아니고 그때도 어차피 9명 정도로 제한할 거니까 뭐 상관없고 하여튼 2차 번개 곧 기획하겠습니다. 자 시커먼님, 김 차장님, 최지웅 씨, 이신지님, 이예수님 5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당신들은 별 5개예요. 별 5개짜리 청취자예요. 그러면 저 메일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시네타운 숫자로 19 @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모의 여파로 청취자가 급감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홀로일 수 있어요. 당신이 이메일 보내주지 않으면 다음 방송을 생각해봐. 자, 김은정 PD 메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메일이 없고요. 아이튠즈 리뷰 소개해 주세요, 이재PD님. 아이튠즈 리뷰가 안 달렸습니다.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보내주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제안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웬만하면 충실하게 따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뭐 다음번 정모나 예를 들어서 영화 시사회를 할 때는 예컨대 저희 도도한양님이라든지 뚜야뚜야님 같이 좋은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은
정말 최대한 우선순위로 배정을 오, 하도록 오, 오. 하겠습니다. 예. 그거 괜찮다. 네. 근데 우선순위 안 해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번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1대0 그래도 어쨌든 1대1 넘었잖아요 이번에. 1대1을 그러니까 그때 Slightly. 3명 넘으면 우리가 다시 2차 한다고 그랬는데 3명이 넘었어 다행히. 정말 다행이야. 아. 정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당신 너무 부끄러워해. 오늘 하여튼 재미없는 영화라서 천만다행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번개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요. 예. 살게 마련이야. 시네타운 19 제15회 토탈 리콜 공처가 라이즈 번개 얘기나 합시다 편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직장인이 애환이 담겨 있고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찬 방송. 정모가 재밌는 방송. 썬더가 너무너무 재밌는 청취자가 방송 별 5개인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만나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